안녕하세요. 대기업 멘토 김정재입니다. 오늘 이 꿈비라는 기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. 주로 알아볼 내용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는 어떻게 될지와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테마주를 공략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. 네? 바쁜 직장 속에서 이 힘든 일을 이겨내고 계시느라 실상 다양하고 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기가 일상이실 겁니다. 내가 투자한 이 종목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주고 궁금증을 해소시킬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죠? 제가 이 꿈비에 대해 이 기자 정신으로 이 24시간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겠습니다. 바로 차트 먼저 봐볼까요? 이 차트를 봐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 추세에서 완만하게 흘러가는 상승 추세에서 여기서 중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흐름이 좋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죠. 이런 부분에서 이 꿈비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좀 매력적인 이 차트로만 봤을 때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제 견해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꿈비 말고 오늘 또 저출산 관련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. 보시면 제로투 세븐도 있고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쌓이지만 이 등락률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 모습이 나오면서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가 등락률이 팍팍 올라가면서 이 거래량도 동반이 되었고 흐름이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아가방 컴퍼니가 이 저출산 대장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.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깨끗한 나라도 지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. 이 주가의 특징이 다 있는데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추세가 상승으로 갈린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거래량 또한 굉장히 이쯤에서 저조했는데 11월 27일부터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세게 돌아갔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깨끗한 나라도 좀 대장주로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추가로 마지막으로 상섬 출판사 또한 현재 보이시면 골든 크로스 모습이 나오고 또 골든 크로스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었다. 흐름이 굉장히 좋다 해서 좀 차기 대장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가 저출산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요. 보시면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죠. 지수는. 이런 지수가 흐름이 안 좋을수록 이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게 힘들고 또 대형주와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힘들고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불판지나 뭐 메타버스, 뭐 탄소 배출권 등 이런 테마들이 올라가면서 저출산 테마주들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약간 쌓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순환매를 위해서 다른 섹터들이 주목을 한 번씩 받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저출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를 공략할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고요. 꿈비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이유가 아까처럼 등락률이 굉장히 심한 거 아니죠? 등락률이 심하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많이 초조해집니다. 그렇죠? 만약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 주가 크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쯤에서 샀어요. 이쯤에서 샀어요. 이쯤에서 샀는데 내 주가는 안 움직일 때가 있고 아니면 급하게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꿈비 같은 경우는 이 추세 또한 굉장히 완만하고 이 흐름이 깨지지 않고 등락률 또한 굉장히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슈가 점점점 많이 쌓이면서 정치 테마주로 우리가 관련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번 4월에 총선인 만큼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이 총선 공약을 공모한 결과 1058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. 거기서의 대다수의 내용이 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확실히 인구가 저출산 문제로 지속되다 보니 이 고령화 시대도 굉장히 좀 심하다,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. 보시면 우리가 또 우리 대한민국 특징이 이제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. 그쵸? 서울 아니면 좀 경기도에 몰려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다른 지방에서도 이 저출산 관련 문제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
보시면 저출산에 대해서 이 지방 소멸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. 우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가 좀 약간 공략을 하면 좋은 게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매도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눌림을 줬을 때 우리가 좀 구매를 고려해보고 다시 나왔을 때 매도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우리가 또 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견해이기 때문이죠. 이 전에도 이 코스피 지수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서 1월 4일 날 안 좋아서 1월 3일입니다. 1월 3일 날 안 좋아서 이렇게 주가가 좀 저출산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이후에 다시 코스피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앉았는데요. 이런 때 이렇게 눌림을 줬을 때 우리가 좀 참고하시는 거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차익을 남기는 부분에서 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상 이 꿈비에 대해 알아본 여러분들의 멘토 김정재였고요. 이 꿈비는 이 저출산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엔젤 산업으로서 나중에 뭐 저출산 해결이 된다면 추후 또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 소멸 위험성은 덜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네요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. 저 좀 감기가 심해가지고 좀 몸살이 심한데 여러분들도 이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이 건강 항상 1순위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프시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